오늘도 타임 투 파인주 당신의 나다움을 찾는 시간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저는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과는 구별되는 나만의 가치 있다라고 믿어요. 이게 나다움인데, 이 나다움을 우리 누구나 발견한다면 우리 모두 나다운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이 나답게 사는 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여기서 차별화된 경쟁력이라는 거는 브랜딩 활동을 의미합니다. 브랜딩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결국은 나답게 사는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나답게 살아가는 여정 자체가 브랜딩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저는 그렇게 지금 살아나가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뉴스레터, 아까 말씀드린 무료 뉴스레터를 통해서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고 해나가는 것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 이 강의는 제가 그 과정에서 깨달은 인사이트들을 모아 노하우들을 모아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형태가 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컨텐츠로 전달드리는 것들이 좀 더 정제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상 무료 네터로 드리는 것들이 완전, 네, 엑기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해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제가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공유니까. 네. 아무튼 뭐 제 생각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지금 줌으로 보시는 분들 화면 다 보고 계시죠? 네. 이게 제가 나다운 성공의 4단계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기성님 이런 거 처음 보시죠? 네. 네. 기성님, 저 안경 너무 웃기다, 진짜. 네. 1강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뭔지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그 라이브 탭에 1강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때 이제 줌으로 녹화된 거를 오픈해서 올려놓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처음이라서 녹화를 안 눌렀어요. 그래서 녹화본이 없어. 그래서 라방본 밖에 없고 아쉽게도 그거는 네 유튜브 라이브 탭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전자책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말만 하고 여태까지 시작을 못 하고 있고 이거 꼭 네, 꼭 하겠다 약속을 좀 드리면서 우리는 지금 1단계인 언커버 알아가기라는 뜻이죠. 뭐를? 나를. 그래서 나라는 씨앗, 이 나다움이라는 씨앗 위에 남들이 덮어버린 나와 맞지 않는 흙들, 나에게 맞지 않는 환경들을 걷어내면서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지금 저랑 가지고 있는 거고요. 나다움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다라고 잘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중간 점검을 좀 해드릴 건데, 결국엔 내 씨앗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11주 차로 정다은 코치님 모시고 감정학 개론 수업을 들었죠? 네. 그래서 지난주 강의를 살짝 좀 짚어드리자면 왼쪽에 있는 부정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긍정성으로 지배하게 하는 것이다. 요게 이제 지난주에 핵심 문장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감정과 기분, 정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감정이 뭔지 좀 짚어드렸었는데, 감정이 뭔지 알기 위해 기분이랑 정서 개념도 같이 설명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짧고 강렬한, 어, 우리가 전에 육식스 휴머니즈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욕구와 관련이 있는 게 감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고, 기분, 영어로 무드, 이거는 그 감정, 이 감정이라는 게 지속되는 거를 의미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어때? 오늘 나 기분 좀 그래. 이게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감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 원래 감정은 굉장히 짧게 강렬하게 드는 게 감정이라면 기분은 그게 지속되고 있으면 기분이 된다. 그쵸? 굉장한 베스트셀러 중에 그런 게 있었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인가? 예. 그 감정이 기분으로 되고 기분이 태도로 되면은 안 되니까는 그런 책이 나왔겠죠? 네, 그거에 대한 생각을 오늘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서는 뭐냐? 감정과 기분의 중간적 특성을 가지고 좀 더 포괄적이라서, 어,
뭐 좀 더 포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좀 혼자서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서를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건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걸 말해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게 감정이면 정서는 뭐냐 하면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외부에서 딱 보기에 느껴지는 어떤 표정이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정서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지난주에 코치님이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찾아보고 좀 더, 그러니까 감정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뜻하고 정서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밖에서 보일 때 쟤는 저런 정서가 묻어나 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린 거고. 네. 지난주에 기억하시겠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을 기초 1, 기초 2, 그리고 중급 기술이라고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다들 하고 계시죠, 지금? 네, 기초 1은 감정을 언어로 옮겨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나와의 대화를 해보시라고 알려드린 거고요. 감정을 글로 써보는 것으로만 해도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단어장도 드리고 써보라고 이렇게 알려드린 거고, 막 제가 이제 막 아마도 후기 쓰고 막 보내드리고 했을 텐데 요거 나는 채팅창에 한번 쳐봐 주실래요? 나는 이거 매일 해봤다 하시는 분 1번. 네. 혹시 갱이님이나 기성님 해보셨나요 이거? 나는 이거 써봤다. 매일 써봤다. 네, 매일 써보는 건 좀 무리야. 그쵸? 제가 생각해도. 한 번이라도 나 하긴 해봤다 하시는 분. 네,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네,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지만 2로 대답해 주신 용기의 박수. 선영님, 네. 굉장히 이거 용기 있는 행동 아닌가요? 네. 하지 않았다고. 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럴 줄 알고 준비한 게 오늘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안 할 줄 알았다 강의가 오늘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강의를 들어보자. 네. 오늘 듣고 하겠다고. 오늘 듣고도 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시작이 되게끔 해드리는 목표를 가지고 이 강의를 준비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초 2로 알려드린 거는 뭐였냐면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주의, 집중을 이 감정 말고 객관적 상태를 관찰하는 대로 내 주의 집중을 보낼 수 있게 되면은 이게 마음 기술, 감정을 다루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지금 애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면 저희 아들이 지금 제 문 앞에 와서 아빠를 애타게 찾고 있는 소리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네, 사실 제가 놀랐어요. 네. 마지막으로 감정 중급이라고 알려드린 게 뭐냐면 지금 이 화면상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화면인데 이게 감정을 바로 보고에 지금 집중되어 있지만 저는 바로 제대로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감정을 바로 보고 욕구와 생각 사이에서 쉼을 주고 욕구와 생각을 적극 활용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읽어보니까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강의 끝나고 이거를 텍스트로 읽어보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이제 저도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복습 자료로 보내드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열망과 욕구는 채워주고 기대는 조절하고, 그리고 또 다른 반대쪽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게 중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론이었던 것만큼,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해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감정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기보다는 아마 지난주에 처음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후기 저도 이제 좀 공유받아서 봤는데 뭐 위로받았다라고 써주신 분도 계시고 감정에 대해서 오늘 좀 이해하게 된 것 같다. 나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다. 느낌적인 느낌이 그렇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지난주 강의는. 그렇게 한 번 하고 해낼 수 있으면 감정이 아주 쉬운, 너무나도 쉬운, 정복하기 쉬운 그런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감정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코칭 때 건들지도 못하고 있다. 근데 오늘 지난주 개론을 했고, 무료 강의로 해드리는 이 시간 제가 코칭 때 못 해드리는 거를 다 해드리겠다고 마음 먹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오늘 그 감정을 한 발 더 나아가고
내 감정을 이해하는 첫 걸음을 떼게끔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게 오늘 저의 포부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지난주에 개론이었다면 오늘 강론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론. 네. 감정. 감정이 영어로 이모션이죠. 이 단어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이모션에서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단어 뭐예요? 여기에 지금 모션이라는 단어 보이죠? 익숙한 단어. 모션이 뭐예요? 모션? 모션이 뭔가요? 영어로 모션. 모션. 네, 행동. 그쵸? 행동 좋습니다. 뭔가 움직임 좋아요. 그쵸? 뭔가 행동, 움직임 이런 거를 뜻하는 게 모션이라는 단어죠, 사실. 네. 그럼 이모션이 뭘까요? 이모션. 어원을 찾아보면은 이 이모션의 어원이 뭐냐면 이가 X 이 MBTI E라고 보시면 돼요. 밖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밖으로. 그래서 밖으로라는 의미의 이의 접두사가 붙은 모션.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서 바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해요. 감정이 뭐냐? 내 안에서 일어나서 바깥으로 움직이는 거다. 안에서 일어나 밖으로 움직인다. 느낌 확 오시나요? 그죠? 느낌 확 오시죠? 아, 이모션이라는 건 안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이 느낌을 오늘 기억해 주시면 오늘 강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하실 거라서 지금 이렇게 강조 드리는 거예요. 안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이동하는 게, 움직이는 게, 뭔가 안에서 꿈틀에서 움직이는 게 밖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이모션입니다. 이 그림 기억하시죠? 이거 기름 기억나시죠? 6강 때, 예, 나를 아는 첫걸음이라는 강의를 할 때 제가 이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외부에 어떤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퇴근, 이게 지금 우리 뇌구조인데 퇴근이라는 이 욕구와 만나서 감정이 일어나. 이모 여기 추가 근무 1시간 추가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퇴근이라는 욕구가 가득 차 있으면 안에서 뭐가 일어나겠냐.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내 욕구가 승진,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이런 욕구가 있으면 여기 1시간 추가요 할 때 오늘 내가 잘 보일 수 있는 기회야 라고 감정이 일어났을 건데 퇴근이라는 욕구가 있으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겠냐? 목구멍에 밥부터 좀 넣읍시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외부에 어떤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이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만나서 감정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타나려고 하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은 못 피했으니 즐기세요라면서 뺨을 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감정이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들 수 있어. 실어증 걸리고 상사병 걸린다라고 그때 이제 그런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외부의 자극이 일어나서 욕구랑 만나 감정이 안에서 밖으로 일어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이 어마어마한 일련의 과정을 한 화면에 보여준 엄청난 띵작이 아닌가, 이 슬라이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네. 죄송해요. 넘어갈게요. 네. 네, 해주신 선영님 너무 감사드리고, 선영님께 제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네. 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걸 좀 더 과학적으로 묘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후각, 촉각, 미각, 시각, 청각. 이 오감이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이에요. 그쵸? 외부 자극을 받아들일 때 이게 뇌를 자극해요. 그러면 뇌가 자극되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게 몸에 어떤 화학 반응을 하고 뭔가를 일으켜.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뛴다던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던가 심장이 가빠온다던가 이런 뭔가의 신체 반응을 일으켜요. 뇌에서 분비된 그래서 아 도파민 쏟아진다 뭐 이런 얘기 우리 하자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파민을 느끼는 지경에 왔잖아요. 그쵸? 요즘에 보니까 도파민이라는 비트박스도 엄청 유행하기 시작하던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정도로 우리는 도파민을 이제 너무 잘 알아. 근데 이런 것들이 감정을 어떻게 유발하는 거냐? 그 신체 변화에 대한 내 자의적 해석이 감정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뛰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내가 감정을 어떻게 느끼느냐,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결국 감정이라는 거는 뭐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유발되는 게 감정이다. 그리고 이 감정 유발에 욕구가 영향을 준다. 요게 이제 제가 기억하셨으면 하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까지는 기억하시고 이해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식스 휴머니즈를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욕구의 작동 원리, 그리고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해서 그 식스 휴머니즈 알려드릴 때 알려드렸고, 이제 그 욕구로 인해서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게 오늘 강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이 감정을 이해하는 첫걸음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로 제가 이해하는 첫걸음이니까 오늘로 감정 강의가 안 끝난다는 얘기겠죠? 감정화 개론을 지난주에 듣고 들어는 봤지만 실행은 해보지 않았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정을 이해하는 첫걸음을 떼드리는 게 오늘 강의의 목표다. 라고 다시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첫 발을 내디디게 한번 해보겠다. 그럼 다시 여기로 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나를 알아가는 언커버의 여정에서 나를 알기 위해 알아본 것들을 좀 되짚어 보면 이런 거예요. 7강 때 방금 얘기한 식스 휴먼 니즈로 욕구를 알아봤죠? 그쵸? 그리고 8강에서 가치관. 여러분들에게 행복은 뭔가요? 자유는 뭔가요? 성공은 뭔가요? 돈은 뭔가요? 이런 것들 제가 여쭤봤잖아요. 다 우리 같이 써봤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이런 것들도 좀 돌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구강에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나의 꿈. 이날 그래서 제가 100만 원 넘는 액티비티를 그냥 여기서 공짜로 풀고 막 그랬던. 그쵸? 네,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 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입니다. 공짜로 막 그런 거 푸는. 그리고 10강 때 MBTI로 성격에 대해서 나를 좀 알아갈 수 있는 도구로서 또 성격을 알려드렸죠. 욕구, 가치관,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나의 꿈, 그리고 나의 성격.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남들이 정해준 가치관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 남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꿈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꿈. 그리고 내 성격에 맞는 환경 세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래 나한테 맞는 선택 기준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왔는데, 이런 거 우리가 다 알아도 감정에 휩싸이면 어떻게 되냐? 말짱 도루묵이다. 네, 요 화면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가자! 요 마인드로 가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나를 알면 뭐해? 감정 통제가 안 되면, 네, 그냥 감정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매 순간 중요하다는 그 선택들을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안에서 일어나서 바깥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바깥으로 표출이 되어서 나를 지배해버리면, 우린 이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네, 인생이 망할 것 같은 느낌 하고 오시죠? 감정에 휩쓸리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가즈아 이 자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들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어떤 내가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하세요. 혹은 선택 설계를 할 때 이런 걸 참고하세요라고 알려드린 거가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거라면 오늘은 이제 이 몰려오는 쓰나미 보이시죠? 내가 아무리 세워놓은들, 아무리 내가 선택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건물을 세워놓은들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이 쓰나미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쓰나미가 덮쳐오면 이길 재간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잔잔한 평화로운 아름다운 거품 같은 파도로 바꿔놓으려고 해요.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다고 지난주에 사실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진짜요? 싶으시죠? 네, 오늘 다시 얘기를 해드려 보려고 해요. 자, 이걸 이제 해낼 수 있으면 우리가 파도에 휩쓸려 갈 일이 아예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나다운 선택을 하기에 더 수월하게 되는 거겠죠.
요게 되면. 그쵸? 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정은 억제하라는 거구나. 요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감정을 억제하자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요거를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오히려 감정을 억제하려 들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감정을 억제하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려면 감정을 억제하자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냐? 오늘 그 어쩌라는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다시 뇌 구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이 뇌 그림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화면 보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 편도체 저 지금 제가 딱 표시해 놨는데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변연계 보이시죠? 변연계 들어보신 기억 나시나요? 아, 나 변연계 들어봤다. 네. 우리가 초반에 브랜딩 얘기하면서 Y를 이야기하면 스타트 위드 Y, 예, 김바렘님, 김바렘님 이거 강의 안 들으셨을 텐데, 그쵸? 기가 막히다. 대단한 분이 오셨죠? 네. Y를 이야기하면 이 변연계에서 반응하면서, 다시 듣기, 너무 훌륭하신 분이야. 네.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오네요. 네. 이 쓰나미가 지금, 감동의 쓰나미가 저한테 지금, 네. 죄송해요. 네. 아무튼, 네, 이 Y를 이야기하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변연계에서 반응하면서, 이 사람 왠지 나랑 딱 맞는 느낌인데? 이런다라고 제가 그 지금 김바램님이 다시 보기를 보신 강의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변연계가 뭐냐라고 하면 감정, 판단, 충성심, 신뢰 이런 거를 관장하는 게 변연계인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저 편도체가 뭐냐 하면 이 변연계의 일부 이렇게 조그만한 점이에요. 여기에 지금 점으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 그림에는 네, 궁금하신 분은 구글 검색 나중에 해보시면은 편도체가 얼마나 작은 점인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편도체가 이 변연계의 일부다. 이 변연계가 뭐예요? 감정, 판단, 충성심, 신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걸 관장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어, 편도체라는 게 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정다은 코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감정이 유발되면 이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 감정들을 언어로 써보면 편도체 반응이 가라앉는 게 관찰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이 얘기? 기억 날랑말랑 하시죠? 그래서 참고로 이 편도체라는 게 변연계의 일부인데 뭘 관장하냐? 여기가 뭐냐면 주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편도체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우리가 뭔가 두렵다, 불안하다, 뭔가 막 이런 느낌이 나면은 편도체가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누워서 편도체 활성화되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제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때 정다은 코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 감정을 언어로 써보면 이 편도체 반응이 가라앉는 게 관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 1번으로 감정을 써보라고. 감정을 써봐야 되니까 감정 단어를 같이 주고 막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였는지 다시 되짚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감정을 언어로 옮기면 이 부정적인 감정이 활성화된 이 편도체가 가라앉는데요. 이거 뇌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냥 감정을 쓰기만 해도 눈으로 쓰고 보면은 그 부정적 감정이 가라앉는데. 그래서 막 일어난 감정이 가라앉음을 느낄 수 있게 될 테니까 글로 써라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아무도 안 해보셨잖아요. 하는 방법을 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들어봐서 아는 거 말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첫 걸음을 딱 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해본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니시에이터니까 시작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그 고민을 해본 게 오늘 강의예요.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얘기 이제부터 얘기할 건데요. 자, 보세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남자가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한번 채팅창에 써봐 주실래요? 이 남자가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뭐 하는 걸까? 파도를 온몸으로 느끼기, 네, 물음표. 수영 준비, 바다로 걸어 날아가고 있다? 네, 다 희한해. 다 물음표 쓰고 있죠, 지금? 너무 희한해요. 네, 들어가기 일보 직전. 네, 들어가기 일보 직전. 네, 입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들어가기 일보 직전은. 네, 두 발로 파도 버티기. 네, 그쵸? 네, 파도를 온몸으로 느끼기, 수영 준비. 어느 게 정답일까요, 여러분? 지금 나온 것 중에 뭐가 정답일까? 정답이 나왔을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남자가 설마 콤님인가요? 네,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정답으로.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그것이 옳다. 네, 좀 허무하신가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든 그게 옳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지금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어떻게 느꼈든 저는 그게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진에 있는 게 저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니에요. 전 이분을 사진으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랑 대화를 당연히 해본 적도 없어요. 영상을 본 게 아니라 사진을 봤으니까 저도 이 사람이 뭐 하려는지 알 수가 없죠. 그쵸? 정답은 사실 알 수 없다예요. 근데 뭐 어때? 내가 느끼는 게 옳은 거지. 저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제가 그때 이 책을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달에 독서 모임으로 같이 읽었던 책이 이제 요 책이 있거든요. 정신과 의사 정우열의 감정 수업.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감정을 의심한대요. 이게 정신과 의사의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타인에게 늘 확인받고 싶어 한대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만약에 지금 그런 사람이라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대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린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 중에 큰 이유를 저는 이거를 생각해요. 이것도 기억나시죠?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뭐 이런 걸 다. 네, 이게 틀린 답일까, 과연? 나한테는, 나는 그렇게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호랑이가 담배를 끊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담배가 몰라서. 근데 이걸 틀렸다고 하고 교무실로 오래. 아마 혼내려고 불렀겠죠? 저게 혼나야 될 일인가? 쟤는 경제에 진짜 엄청 빠삭. 저 친구는 진짜 경제로 밀어줘야 되는 영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정답을 찾는다랍시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을 고르는 싸움을 여태까지 해왔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초고속 경제 성장 시대를 살면서 생산성이랑 효율성을 중시 여기느라고 빠른 정답을 찾고 실행하는 게 미덕인 사회를 살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 전체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만약에 내 의견, 내 생각, 그리고 내 감정이 이런 걸 앞세우면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어왔어요, 여태까지. 돌아보세요.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의견, 내 감정 같은 건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다. 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아닐까라고 하나의 큰 원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대부분이 지금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의견, 그리고 내 감정마저도 나는 다소 희생되더라도 전체를 위한 정답을 찾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제 사회적으로도 개인의 생각과 의견이 존중받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해요. 비단 뭐 AI가 아니고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성장 시대에 왜 생산성, 효율성, 빨리빨리가 중요했을까? 우리는 빨리 파이를 같이 키우는 게 중요했어. 아마 학생 시절에 경제에 대해 배우면 파이를 키우는 게 중요하냐, 분배하는 게 중요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봤던 기억이 나실 건데, 우리는 파이를 키우는 게 중요했던 사회를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뭔가요? 저성장 시대죠. 저성장 시대. 그럼 우리는 지금 파이를 키우려고 암만 노력해봐야 파이가 잘 안 크는 시대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방식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파이를 어떻게 나눌 거냐를 고민하기 시작해야 되는 시대에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가치관은 여전히 파이를 키우는데 머물러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파일을 나누려면 뭘 해야 되냐 하면 각자의 생각, 의견, 입장들을 다 들어보고 이거를 서로 얘기를 나눔으로써, 이 나눔으로써 조율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다 입장이 있는데 파일을 나눌 때 각자 입장 들어보고 아, 얘 얘기는 내 입장도 있긴 한데 얘 얘기는 진짜 좀 급한 것 같다. 얘부터 좀 나눠주자. 이런 토론회장이 사실 열려야 되는데 여전히 효율과 생산성만 중시 여겨지고 있지 않나라는 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 의식이에요. 이거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나답게 사는 게 결국 성공으로 연결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그게 중요한 사회가 됐고,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길로 갈 거기 때문에. 근데 AI까지 와버렸죠. 그래서 여전히 뭔가 정답이 있다고 믿고 그 답을 빠르게 실행하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여긴다면 앞으로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굳이 AI까지 안 가더라도 경제 성장 단계로만 봐도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거고요. AI 때문에 이제는 진짜 그게 위험한 시대가 온 게 아닌가라는 저는 문제의식을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따라오고 계신가요? 카메라 켜신 분들, 이해 가시나요, 지금? 네. 기성님 엄지척 감사합니다. 네. 이해 간다고. 네. 좋습니다. 네. 동의.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어느 순간부터 나 혼자 지금 사람들 모르는 지금 이해도 못하는데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또 들기 시작해서 하긴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일단 나다운 성공 그러니까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제 생각에 대해서 이 사회적 흐름 위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갱이님 감사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다시 감정으로 돌아와서 이런 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넷에서 친구랑 카톡하다 일십당했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이런 컨텐츠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나 다이소 면접 합격했다, 크크. 진짜? 근데 다이소 알바 엄청 빡세다던데? 그냥 축하한다고 말해주면 안 되냐? 기운 빠지게 하네. 나는 너 힘들까 봐 걱정돼서 그런 건디 기분 나빴음? 이렇게 쓴 사람이 지금 이거를 스크린샷해서 올린 거예요. 친구랑 카톡하다 일식당했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들 보시기 어떠세요? 근데 다이소 알바 엄청 빡세다던데 라고 한 아마도 쌉 T일 거로 추정되는 이분이 지금 잘못한 건지 그죠? 쌉 T 같죠? 아니면 쌉 F일 거로 추정되는 다이소 면접 합격한 이 친구가 서운해하면 안 되는 건지 누가 맞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좀 더 부드럽게 말하면 좋았을 것 같다고 네 진짜 근데 다이소 알바 엄청 빡세다던 데를 좀 더 부드럽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오니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F 감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더 부드러운지 여기서 얘기해 주시면 지금 쌉티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쵸? 자, 어떤 게 과연 누구 입장이 맞을까요? 이게. 둘 다 이해는 간다. 산티아고님 오셨네요. 네. 둘 다 이해는 간다. 어떤 게 맞을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두고서 엄청난 토론이 오가요. 이렇게 커뮤니티에 이 사진 딱 올라와서 댓글로 엄청난 의견들이 막 오가요. 그럼 그 토론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딱 물었을 때 여러분 뭐가 맞는지 답을 못 하시겠죠? 근데 사람들이 왜 토론할까요? 뭔가 정답을 찾으려고 토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겠네, 저럴 수도 있겠네를 얘기하는 사람들보다는 누가 잘못했네 라고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주장을 보통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저는 많이 봤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죠.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그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감정을 느꼈든 그게 틀리지 않았다. 쌉 F의 방식, 쌉 T의 방식, 그게 누가 틀렸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느꼈든 나한테는 옳다고 해주자. 전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우리가 내가 느낀 감정이 틀렸나? 틀린 건가? 이게 틀린 것 같은데? 틀렸어. 라고 부정하잖아요. 그렇게 내 감정을 내가, 야, 너 야, 이런 게 뭐라고 남자가 눈물을 흘려. 라던가. 다 커서 왜 이런 거 갖다 너 슬퍼해, 힘들어해, 너 아직도 왜 이거 갖다 마음 속 끓여. 라고 감정을 부정하는 거죠, 이게. 감정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없게 돼요. 자기 검열 X. 네. 그쵸? 자, 아까 저 쌉 F 친구처럼 일십하고 그 감정을 더 이상 야 됐어 너랑 말 안 해 하고 딱 차단해.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관계는 차단돼요. 그럼 이제 저 쌉 T 입장에서는 쌉 F의 마음을 영영 이해할 수 없어요. 맞나요? 쟤 왜 저러지? 내가 잘못했나? 물음표만 떠 있는 거야. 이유를 몰라. 왜 그렇죠? 얘기를 안 들어봐서 그래요. 얘기를 안 들어봐서. 근데 우리가 내 감정을 부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든 이유를 들어보지 않으면 이 부정적인 감정이 든 이유를 알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걸 좀 더 이해갈 수 있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걸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오늘 이것만 이해하시면 정말 중요한 거를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저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지금 사진에 이 여자분이 서핑보드를 세워 들고 있죠? 딱 보이시죠? 지금 딱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이제 여기에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올 텐데, 자, 여기서 퀴즈. 이분은 얼마나 큰 파도까지 와야 이 서핑보드를 안고 넘어질까요? 바꿔 얘기하면 얼마나 큰 파도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 여자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까 같은 헤일이 와야 넘어질까요? 아니면 얼마나 큰 파도가 오면 넘어질까요? 자기 키만큼 오면 넘어진다. 허리쯤 오면 넘어진다. 네. 혹시 서핑보드 들고 이렇게 서 있어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서핑보드 크기만큼. 네. 예전에 해봤던 만큼. 네. 해봐서 여기 팔 근육이 이렇게 강화가 되면 이제 좀 더 많이 버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답하는 거에 다 이제 A랑 B로 물어봐 놓고 C로 계속 답을 할 건데 버티기는 왜 버텨 굳이? 네. 이렇게 하면 될 걸. 그죠? 어떻게 해요? 굳이 파도랑 싸우지 말고 그냥 파도를 가로막지 않게 이렇게 딱 세워들어. 그럼 이제 파도가 어떻게 돼요? 그냥 흘려 보내지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서 계시고 싶나요? 지금 파도에 딱 내가 서핑보드를 서핑하기 전에 이제 딱 들고 들어섰는데 바다에 나는 왼쪽으로 있고 싶다 1번. 나는 오른쪽처럼 서 있겠다 2번. 한번 쳐보실래요? 네. 네, 지금 2번이 압도적인데 혹시 내가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차마 못 누르고 계시다면 1번 하겠다 하시는 분들 저 존중해요.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그게 옳습니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는데 절대 틀린 거 아니다. 근데 그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왼쪽 분처럼 서 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그 파도랑 싸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파도 막아서고 여기 힘주고 버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이해 가시죠? 그 상황은. 그럴 것 같으시죠? 그쵸? 맞나요? 이해 가시나요? 이해 안 가시나요? 서핑보드를 들고 파도를 계속 맞고 있으면 얘를 안 넘어뜨려야 되니까 버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오는 걸 볼 겨를이 없어. 오는 파도 보느라 급급해서. 그래서 파도를 볼 정신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파도를 우리 감정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정우열이라는 이 의사분이 유튜버이기도 하거든요. 이분 컨텐츠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대요. 마음은 원래 파도가 끊이지 않는 바다인데 제 마음이 찻잔속처럼 고요하고 잔잔하기를 바랐기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을 누가 다셨대요. 청취자분이 거의 시인이죠. 애순이가 아니었을까? 이거 다신 분. 네. 애순이 누군지 아시나요? 제가 요즘에 폭삭 속았수다를 지금 몰아서 보고 있는데, 거의 뭐 눈물 참기 챌린지더라고요. 네. 애순이라는 그 문학소녀가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문학적인 감성이 묻어나는 글인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 하면 우리 마음을 바다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이 정신과 의사도 서퍼랑 이야기를 해보니 서퍼들이 파도를 대하는 태도가 정신과 의사인 자기가 감정을 대하는 태도랑 거의 똑같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바다라고 하고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자, 마음이 바다면 파도가 있는 건 뭐죠?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어난 그 파도, 그 감정이랑 싸우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마음에 막 울분이 드는데 이 감정이 맞니, 틀리니, 성숙하니, 아니니, 애 같니, 아니니 이러면서 싸우고 너 애 같으니까는 좀 억울해 좀 하지 말라고 이걸 억눌러. 인정 안 해줘. 쳐다도 안 봐. 야야야, 넣어놔, 넣어놔. 이렇게 자꾸 누르면 감정이라는 파도를 볼 겨를도 없이 파도랑 싸우기만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 애당초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파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볼 겨를이 없죠. 이 울분이란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일어났는지 이해하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넣어놓느라 바쁘니까.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오른쪽처럼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파도를 그냥 흘려보내면서 보게 돼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그 다음 파도 오는 걸 보기 시작하죠. 어디서 얼마나 큰 파도가 오는지를 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서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바다가 허리 이상 올라오면 서핑보드를 이렇게 놓고서 그 위에 엎드려서 저렇게 가요. 보드 위에 엎드리면 파도가 이제 보드 아래로 지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드 위에 있으면 어떤 파도든 그냥 이 보드 아래로 지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드 위에 엎드린 자세가 어떤 자세냐? 이 자세예요.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그것이 옳다 자세. 느낌 오시나요? 이렇게 하시면 더 이상 우리는 감정을 회피하거나 맞서거나 하지 않고 비로소 그 감정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감정에 맞서면 파도를 볼 수 없는데 이렇게 엎드려서 감정을 보기 시작하면 비로소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볼 여유가 생겨요. 엎드려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건 어디서 왔을까? 이게 지금 바람이 어디서 불지? 바람이 불어서 일어난 걸까? 어디서 시작됐을까, 이 파도가? 막 이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바다에 떠 있어 보면.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자극이 어떤 욕구와 만나서 이런 감정이 일어났지? 아, 이런 자극에는 내가 지금 외부에 이런 자극이 왔는데 자극에 내가 이런 감정이 이 정도로 크게 일어나네. 이런 것들을 파도로서 그냥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볼 수 있게 되면 내 감정에 대해서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감이 온다는 게 뭐냐? 자, 이 사진은 접니다, 이제. 얘는 저예요.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이렇게 보드 위에 앉아서 파도를 봐요. 서퍼들이 보통 가면은 다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앉아서 뭐 하냐?
내가 어떤 파도를 골라 탈 건지 파도를 봐요. 너무 작은 파도는 흘려보내. 너무 파도가 커도 흘려보내요. 뭐 하느라고? 나한테 딱 맞는 파도를 잘 고르려고. 그래서 파도를 잘 고르는 것도 실력이에요. 서퍼한테는. 그렇게 흘려보내고, 나한테 맞는가 한번 타보고, 거기 올라타보고, 이러면서 나한테 맞는 파도를 고르는 감이 오는데, 우리 감정도 이렇게 딱 앉아서, 작은 파도는 왜 작지? 큰 파도는 왜 크지? 이건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면 점점 감정에 대해서 감이 와요. 그래서 이걸 저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자아감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아감, 자아감. 근데 그 정신분석학에서 그 자아감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통합적 인식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통합적 인식. 저는 이 설명을 읽고 나서 아, 나에 대해 감을 잡고 있는 게 자아감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감을 잡고 있으면 나는 어떨 때 어떤 감정이 들고, 그러니까 어떤 외부 자극에 어떤 감정이 드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했을 때, 그 감정이 했을 때가 아니라 안에서 일어났을 때 이게 외부로 내가 행동까지 연결되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아, 내가 이런 감정이 들면 이런 행동을 하겠지라고 그런 감도 오겠죠. 그러면은 외부의 자극이 와서 감정이 일어날 때 이 감정의 이유도 알고 이 감정의 결과도 알면 어떻게 돼요? 이 원인이 일어났을 때 이런 행동을 하겠네가 예상이 되죠. 나 스스로. 감을 잡는 거예요. 어떤 외부 자극에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그러면은 결국 어때요? 나는 어떤 이유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점차 알아가게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어떤 외부 자극이 왔을 때 어떤 행동으로 연결이 되면서 나는 아, 어떤 이유로 어떤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어렵지 않나요, 지금? 괜찮으신가요? 어려우세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어려운데 이해 간다고. 네. 좋아요. 따라가고 있어요. 네. 어려우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기 좀 그러면 끝나고 Q&A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해가 안 가겠으면 써두시고 이따 Q&A로 물어보셔도 돼요. 자, 가봅시다, 그러면. 음.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이유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점차 알아가게 되고, 결국 내 행동의 이유를 두고서 누가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화내? 너 왜 이렇게 애 같아? 너 왜 이렇게 반항해? 아, 몰라! 이렇게 사춘기 소녀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당신이 한 행동이 내 욕구랑 만나서 분노라는 감정을 일으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어서 그래. 이렇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내 감정을. 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 만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시작. 감정을 보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일어났을 때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화가 나네? 라고 그냥 느끼는 거예요. 보는 거야, 이거를. 행동으로 하기 전에 이거를 내가 그냥 먼저 보는 게 먼저인 거예요. 나 화나? 나 열받아? 부글부글 이게 아니라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 화나는 게 맞아. 너 왜 화나니? 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이해하는 게 첫걸음이고, 감정을 이해하면 나를 알게 된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사실 감정을 이해하는 거고, 감정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이 감정을 그게 옳다라고 해주고 보려는 노력.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나다운 삶에 맞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왜 다스릴 수 있어요? 감정이 일어나는 게 아까 처음에 이모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안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움직이는 거지 밖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안 했어요. 밖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때 너 이거 왜 화났어? 그러는데 제가 열받게 해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열받았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쟤가 날 열받게 한 게 아니라 내 욕구랑 만나서 별 얘기 아닌데 내가 긁혔네? 라고 알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면 내 욕구에 긁힌 거예요? 쟤는 영문도 몰라요, 지금 내가 화난 거. 화내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 보면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편도체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날 때 글로만 써봐도 내가 지금 화가 났다 라고 글로만 써봐도 어떻게 된다고요? 편도체가 가라앉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해일처럼 일어날 수 있는 억눌리면 그렇게 되는 파도가 거품으로 잔잔하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억누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보고 쓰는 거. 하면은 감정이 작은 거품, 잔잔한 그냥 거품 파도가 돼서 싹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감정을 보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되냐? 이 자세가 되면 된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 그것이 옳다. 이 자세를 우리가 아는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존중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존중. 존중이 뭔가요?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어요. 존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사전적 정의 찾아보면 이거랑 비슷하게 나올 건데 전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저의 정의로 받아들였어요. 저 존중이라는 건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해주는 자세죠, 이게.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그것이 옳다라고 받아들이면. 스스로를 존중해주는 게 뭐예요? 그걸 자존이라고 합니다. 자존. 지금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제가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강의를 마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스스로 존중받아 마땅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존중받아 마땅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초고속 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내 생각과 의견을 넘어 감정마저도 받아주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왔어요. 바쁘니까 내 감정을 돌볼 틈이 어딨어, 그죠? 그 대치동 그 학원가 출신이신 분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분에게 들은 이제 현실적인 경험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니들이 대치동 학원에 와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해봐라. 니네 부모님 덕에 전국 그 가장 유명하고 치열하다는 이곳에 니들이 앉아 있다. 이곳에서 니들이 한가롭게 힘드니 많이 하는 자격이 있냐? 니넨 그럴 말할 자격이 없어.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 이게 대치동에서 하는 얘기래요. 선생님들이. 우리가 힘들다라는 감정을 꺼내선 안 돼. 내가 힘들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야. 나는 학생 내내 잘못된 사람이야. 나는 부모님한테 불효자야. 이 감정이 평생 가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우리의 감정을 받아주면 안 된다고 하고 그건 잘못했다고 했는데 나는 그 감정이 계속 들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 어떻게 돼요? 난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죠. 틀린 사람.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존중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난 가치가 없는데 자꾸 그런 감정이 드니까. 네. 그 선생님이 옳았냐? 여러분도 지금 다 알잖아요. 아니라는 걸.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근데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네가 지금 한가롭게 이거를 지금 상황에 여러분한테 맞게 제가 바꿔드려서 얘기하면 딱 이거예요. 너 지금 한가롭게 나다운 거 찾을 때야? 돈 벌어야지. 딱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쉬고 싶은 게 조금 더 자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잘못됐을까요?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든 그게 옳다. 아까 전에 우리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우리는 전체를 위해 나를 희생하던 시대는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던 시대는 더 이상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신이 옳다라는 책, 네. 당신이 옳다라고 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전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태도는 이제 그만. 나를 존중하는 태도로. 나를 존중한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존중하는 만큼 그들도 존중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느라 나를 존중해주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존중이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느끼든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래요. 내가 어떻게 느끼든 그것이 옳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정일기를 써보세요 했더니 안 썼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오늘부터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이러시니 또안 되실 거잖아요. 그쵸? 어려워요. 근데 기억을 하자. 인지하는 게 무조건 먼저예요. 인지부터 하자, 일단. 인지는 오늘 확실히 하시고 가시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죠? 감정하면 이제 파도를 떠올리시고 서핑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보자라고 인지만 해보세요. 충분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저는 자존감. 자존감이 생겨야 나를 존중할 수 있어요. 나를 존중해야 자존감이 생겨요. 뭔 얘기예요? 상호 보완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자존감을 갖게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자존감에서 시작해서 나다운 삶으로 연결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전히 이건 감정에 대한 주제의 이야기일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인지하셔야 될 거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느끼든 그게 옳다. 나 스스로를 존중해주자.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존중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 기대되시죠? 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을 통해서도 오늘을 통해서도 점점 나를 알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나다움을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네, 완전 기대돼요.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지난주에 제가 감정 코치님 모신다고 했을 때보다 지금 오늘 인원이 준 걸로 봐서 저에 대한 신뢰가 지금 떨어진 건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저도 브랜딩 코치인데 말이죠.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산소 같은 거는 가치 있다고 못 알아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자기 위로를 해보면서 네, 어떻게 느끼든 뭐 어때요? 제가 옳은 거죠. 그쵸? 네. 네. 제가 느끼는 게 옳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옳다라는 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유튜브로 와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지금 느끼셨겠지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줌으로 오시면 강의 슬라이드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초대하는 글이 있는데, 거기 보고 거길로 오시면요. 줌으로 다음부터는 보실 수 있으니까 거길로 오시기를, 네,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님 감사해요. 네, 일단 유튜브를 끄고, 네. 늦게 왔는데 핵심을 들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네, 강의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잠시 커뮤니티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Here Your Playground Empowerment.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얘기 드리자면 플레이그라운드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라는 말씀을 드리는 곳이에요. 너 놀고 싶은 대로 와서 놀아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당신의 나다운 플레이가 시작되기를 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하이 플레이어라고 커뮤니티로 와 계신 분들을 이제 하이 플레이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play, grow, trust yourself라는 키워드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음, 나다움을 깨우고 플레이하고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드리려고 저는 이제 저의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오늘 무료 뉴스레터 아까 보신 분 여쭤봤는데 무료 뉴스레터에서도 했던 얘기가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였던 거죠. 여기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료 구독해 주시면은 커뮤니티의 모든 혜택을 무료로 누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6월 제주도 캠프 이제 모집 마감합니다. 그 10분께서 신청을 해 주셨고요. 어, 지금 페파컬리지라는 제 멘토링 커뮤니티에서 두 분 더 받으면은 16분이에요. 왜 10명인데 2명이면 16명이냐 하면 저랑 제 멘토님 계시고 스텝이 두 분 계세요. 그래서 총 16분이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참가비 같은 거 따로 없고 바베큐랑 숙소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지금 요런 캠프가 이제 지원 그 모집이 끝났다. 그런데 앞으로도 하입 커뮤니티는 이런 활동들을 계속 제공해 드릴 거다. 가서 뭐 하냐? 무료로 바베큐 주고 숙소 제공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나다운 하루를 살아보고 이거를 피드백하고 서로 얘기 나눠보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건데 그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제주도라는 곳에 가서 그 공간이 준 힘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다운 삶을 시작하고 나다운 성공을 시작하도록 돕는 활동들을 저는 계속해서 해나갈 거고 아직 커뮤니티 가입 안 했는데 뭐 이런 데가 있었어? 라면서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면 카카오톡 공지 확인해서 유료 구독 신청해 주시면 커뮤니티 플레이어로 가입이 되고 주 7일 컨텐츠가 나가고 이런 커뮤니티의 모든 것들을 무료로 누리시게 된다라는 게 제가 제공하고자 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오늘 강의도 듣고서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그 커뮤니티 아닌데 강의 후기 남겨주시면 강의 링크랑 슬라이드 자료 보내드리고요. 커뮤니티인데도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너무 큰 힘이 되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고 싶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후기 작성 링크는 오늘 오픈 채팅에다가 요 강의 마치면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특별 공지 하나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요것만 딱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4월 26일에 시간 혹시 있으신 분?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을 안 하시려나? 제 멘토님과 함께 혹시 여러분들 커리어 노마드 망형이라고 아시나요? 그분이랑 셋이서 같이 기획을 한, 네트워킹 파티 겸 세미나 겸 워크숍 겸사겸사 겸사한 그런 게 있습니다. 설명이 어렵죠? 4월 26일 토요일 6시에 더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기서 진정한 나로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네, 26일 진짜 시간 못 낼 것 같아 너무 아쉽다. 아, 그러시군요. 네, 로맨틱 에이지님께는 죄송하지만 어떤 게 있는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랑 제 멘토님 그리고 커리어 노마드 망형님께서 이제 세 분이 같이 저 포함 세 명이 같이 나와서 이제 진정성과 나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앞에 가질 거고 그리고 Q&A 시간을 가질 겁니다. Q&A 시간을 좀 길게 가지려고 해요. 많은 질문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게. 그리고 어, 그 네트워킹 파티가 이후에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 오픈이냐고 하시는데 지금 사실 판매는 시작이 됐고 제 멘토님 커뮤니티에서만 지금 거기 안에서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미 한 50장 넘게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원이 120명인가? 맥스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80명 정도 뭐에서 뭐 그 이상 120명 사이까지 지금 받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 오셔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받아서 좀 만나보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시스템에 좀 넣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페파컬리지를 아시는군요, 희은님. 네. 아, 그 희은님이 지금 제가 아는 그 희은님이시구나. 네, 그래서 요때 네트워킹 파티를 위해서 아마 피자랑 와인 같은 것도 좀 준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일에 시간이 되시면 제가 추후에 단톡 오픈 채팅방에 공지를 띄울 테니까요. 그거 잘 기억하셨다가 신청해 주시면 아마 좀 나답게 사는 시작이 되어주는 진정성, 나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네트워크 만남을 통해서 네트워킹 같은 거 저는 사실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는 좀 파워 2인데도 불구하고 좀 꺼려 하거든요. 그런데 그 희망님, 그러니까 커리어 노마드 망형님 이야기를 듣고 좀 생각을 깼어요. 네, 콤님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저도 그렇게 많은 인싸들이 모이는 곳에는 좀 꺼려 하더라고요. 가면 좀 쭈글이 돼요. 인싸 중에 아싸가 또 ENFP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까지 사람 많고 이런 데는 약간 좀 쭈그러드는 면이 있는데, 그런 것도 경험을 해보다 보면은 거기에서 오는 굉장한 그, 그런 베네핏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남을 통해 일어나는 것들. 그러니까는, 낯가리신다고, 네, 공감한다고 하시는데, 망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시냐면, 이거 화면을 좀 끄고 얘기할까요? 그, 커리어 노마드 망형은 영국에서 살다 오셨고요. 제 멘토님은 미국에서 살다 오셨는데, 미국에는 바 문화가 있고, 영국에는, 어, 그, 펍 문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런던 여행 갔을 때 그 펍 문화가 뭔지 그냥 간접적으로 봤거든요. 직장인들이 백팩 메고 맥주 500cc 들고서 서갖고 이야기를 다 그렇게 해요. 마시는 사람 없고 다 들고만 있더라고. 쟤들은 뭔가 한국에서 니들이 봐야 이게 술이 뭔지 알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렇게 매일 모르는 사람들이랑 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가 있대요. 미국에는 바에서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기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회가 아예 없대요. 그래서 네트워킹 파티 이런 것들을 가는 것들이 익숙해지면 내 삶에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일종의 무기를 장착하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말이 엄청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다음 주 금요일에 있는 그 인플루언서 인싸들만 모일 만한 그런 파티에 신청을 눌러놨습니다. 거기에 가서 쭈그리로 있다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저도 한 명, 두 명 거기에서 중요한 인연들을 만들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파티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킹 파티가 중심도 아니고 하지만 네트워킹 비중을 많이 높였어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네트워킹을 좀 꺼리시던 분들이 이번에 오히려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굳이 좀 얘기를 길게 해봅니다. 그래서 참고들 하시고 어, 그리고 아마 저나 망형, 그리고 제 멘토님이랑 1대1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시간에 약간 그런 것들도 가능하게끔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아마 뭐 한 5만 원 정도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이제 느낌 오시겠지만 플레이어 분들께는 좀 베네핏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제가 그 플레이어 분들께는 또 따로 이제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카톡에도 드리고 레터로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는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강의는 어떠셨나요? 다들 좋은 시간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희애님. 네. 오늘 나를 좀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굉장히, 네. 그 한 가지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굉장히, 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얘기 가급적 안 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강의를 준비했고,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네. 오늘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혹시 써놓고 질문하려고 준비하신 분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그, 예준님 오늘 어떠셨나요?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네. 채팅창 치지 말고 말로 해주실 수 있어요? 음소거 해제 요청. 네.
아, 스피커 문제 있나요? 아, 그랬구나. 아, 하긴 이어폰 쓰고 하시는 그런 거겠구나. 네. 서퍼가 말아주는 감정 수업 잘 들었다. 아,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저는 서핑을 하고 싶은 사람이지 서퍼는 아니고 서핑을 잘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주도 같이 갔는데 저 서핑하는 거 보고 쟤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서핑 얘기하더니 왜 저것밖에 못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고 싶은 거지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파도에 떠서 앉아 있는 거는 이제 잘합니다. 네. 두둥실 떠 있는 건 굉장히 잘합니다, 이제. 네. 그런 상태다. 네. 아, 이제 제주도 마감, 이제 신청 마감을 하다 보니까 아, 굉장히 지금 설레고 있고,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서핑할 생각이. 네. 아, 서핑할 생각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말이 헛나왔네. 네. 그, 첫 캠프를 가는 거에 굉장한 설렘이 있어요. 네. 진짜 오랫동안 꿈꿔왔던 건데, 그거에 첫 발을 떼는 거라. 네. 바라기로는 연말에 이게 좋으면 그대로 혹은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서 연말에 이제 동남아로 한번 가보면 좋겠다. 겨울이니까 따뜻한 나라로 가서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많이 못 가더라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분기에 한번, 네. 빈 시간에 다들 뭐 하실지 궁금하긴 하다고. 빈 시간? 빈 시간이라는 게 이제 낮에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하는 시간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아니면 오전 시간 얘기하시는 건가? 그런 것들을 나도 해보는 게 굉장히 좀 새로울 것 같고 저도 사실 이번에 그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저도 또 해볼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기존에 뭐 했던 대로 하지 않고 저도 뭔가를 또 새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오늘 없으신 거죠? 네. 어려운 게 없었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아, 다 이해했다. 네. 감정이 일어날 때, 네. 이모션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일어나려는 감정을 보고 억누르지 말고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바라보자. 어떻게 느끼든 당신이 옳습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건 괜찮은데 표현하는 게 어렵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렵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표현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는 표현이 서툴다인데 표현이 서툴다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그 감정의 의도가 저 사람에게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이거는 사실 이제 대화의 기술이나, 요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기술이에요. 감정의 기술과는 다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세일즈가 저의 기존의 10년 넘는 커리어니까는 저도 그쪽에 대해서는 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시라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할 수 있는데 오늘 취지에 맞게 답을 드리자면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나와의 대화하는데 좀 더 에너지를 쓰는 게 그렇게 되면은 밖으로 표현할 일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감정적인 표현이 안 나가요. 나랑 대화가 되고 내가 얘기를 일단 들어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헤일이 몰아치면 밖으로 감정이 와악 하고 나가는데 거품처럼 잔잔하게 와서 나한테 닿으면 그게 밖으로 우악 하고 나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 멘토님 같은 경우는 화가 아예 안 난대요. 화가 날 일이 있나 싶대요. 저도 요즘 사실 화가 잘 안 나긴 하는데 오늘 사실 제가 오늘 그 외부에 미팅 갔다 집에 오는 길에 제가 탄 버스가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제가 탑승하고 있는 뒷자리 옆으로 해서 차가 갖다 박았으니까 저도 충격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다지 감정도 동요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지금 내 감정의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건 내 아내밖에 없구나.
네. 저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건 제 아내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큰 두려움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 얘기에는 제가 거의 긁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감정이 일어나면 제가 그걸 이유를 이제 다 저도 이제 알려드린다는 건 마스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감정이 마스터도 안 됐고 이걸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코칭 때 아예 안 하는 건데 사실 올해 제가 감정도 이제 거의 마스터가 됐어요, 사실.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깊이 가는 강의도 듣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플레이어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실 건데 다른 또 감정 전문가분께서 제가 강의를 듣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서 말인데 혹시 감정에 대해서 수업을 좀 들어보고 싶다. 전문적인 내 감정을 알 수 있는 도구들을 좀 전문적인 강의로 들어보고 싶다. 지금 4월 19일이랑 5월 3일 이게 토요일 두 번이거든요, 격주로. 혹시 내가 그때 감정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플레이어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아마 아실 건데. 네. 왜냐하면은 플레이어 분들께만 지금 제가 오픈을 했는데, 외부에서 한 두 분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있으시면 알려달라.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감정이 어느 정도 좀 마스터가 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상대방에게 그걸 표현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경희님이 표현해야 된다라고 느끼신다면 그게 옳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표현해야 한다라고 느끼시는 이유가 있겠죠?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고, 감정을 억누를 게 아닌데다가, 그 외부 자극이 내 욕구로 하여금 그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면, 감정을 안 일으키게끔 제가 요청할 수 있겠죠. 여보, 그렇게 말하면 나 긁혀. 그렇게 말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냐? 참고 참다가, 여보, 말 왜 그렇게 해? 라고 했다면 지금은 처음에 딱 나를 긁는 그 말을 딱 꺼내자마자, 여보, 나 그렇게 말하면 완전 긁혀. 상처 좀 주지 마. 안 주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감정적인 표현인가요? 나를 알고, 나를 알고 있으니까 나를 그렇게 만드는 원인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게 감정적인 표현인가요? 지난주에 기초 2단계에 의하면 주의 집중을 내 감정이 아니라 사건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여보가 그렇게 말하면 여보는 쌉티라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F인 나는 그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말은 좀 자제해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네, 혜진님, 안녕히 가세요. 이해 가시나요, 갱이님? 아마도 지금 이게 감정이 일어난 게 그게 되나요? 이렇게 지금 아마 느끼실 건데, 일단 써보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내 감정이, 너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수련을 해야 되냐? 아,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사건으로 말했기에 감정으로 연결이 아니다. 사건으로 말했기에 감정이 연결이 아니다가 아니라 지난주 그 강의에서 나온 얘기로 제가 해드리자면 주의 집중을 사건으로 옮겨버리면 우리는 집중하지 않는 거는 내 안에서 느끼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감정이 느낄 겨를이 없대요. 거기에 집중해버리, 거기에 집중해버리면. 그래서 그 전전두엽, 그러니까 우리 그 이 대뇌 피질의 앞쪽에 있는 전전두엽은 이성적으로 이걸 판단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 내가 주의 집중을 내 감정이 아니라 사건으로 돌려버리면 편도체는 가라앉고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대요.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연결이 아니다? 이 말이 틀리지 않는 말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뜻이다. 네. 제니님도 조심히 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하고 그 산티아고님 잠시만요. 그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수련을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요 수련이 뭐냐 하면 그게 요가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명상과 요가 이런 게 뭘 하는 거냐 하면 내 주의 집중을 내 몸에 돌리는 거거든요. 호흡을 하고 호흡이 드나드는 거를 그냥 느끼잖아. 느끼라고 하잖아요. 왜 명상하면. 숨을 크게 들이쉬고 크게 내쉬고 몸이 움직이는 걸 보고 느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주의 집중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훈련이 돼요.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다른 데로 주의 집중을 돌릴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심장 왜 뛰지? 라고 주의를 돌리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감정에 막 으악 이렇게 안 돼요. 그게 훈련이라면 훈련이고 서핑도 파도에 집중하고 이 흔들리는 이 파도에 집중하다가 이 서핑 보드에 일어설 때 몸의 감각에 집중하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명상이랑 똑같더라. 수영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련을 원하신다면은 제주도에서 이런 걸 해봐도 좋겠다. 그리고 갱이님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커뮤니티에 계시니까 저랑 따로 얘기를 좀 깊이 해보셔도 좋겠다. 네. 언제든 도움 요청해 주세요. 그리고 산티아고 님이 콤님은 부처가 되기까지 얼마나 연습하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부처인지 아닌지는 저랑 지내보지 않으면 사실 모르죠. 제 아내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면 아마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너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느끼시 왜냐하면 제 아내가 어떻게 느끼든 그게 옳잖아요. 그쵸?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제 아내가 어떻게 느끼든 그것도 제 아내가 옳은 건데 아내 얘기를 아직 안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억누르면서 살았다기보다는 저는 저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30년을. 이 얘기하면 좀 약간 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안 하려고 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강의 때 한번 풀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1월에 저를 존중해주게 됐고 자존감을 일으키는 그 실습도 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자존감도 일으키고 존중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더 이상 이렇게 억눌렸던 게 터져 나오는 경험을 할 일이 이제 없어진 거죠, 사실. 네. 아마 제가 다음 시간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다음 시간보다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제가 그 다음으로 미루고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할 생각은 이미 하고 있긴 했어요, 사실.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수월하시잖아요. 네, 저는 갑자기 오는 감정적 타격감이 오래 가는 것 같다. 자, 보세요. 신비선님. 감정적 타격감이 오래 가는 것 같네요. 의 말 속에 들은 뜻은 오래 가면 안 되는데, 가 있는 거 아닌가. 오래 가도 그것이 옳다. 나는 오래 가는 성격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이구나. MBTI도 했고, 욕구도 했고, 우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쌉티는 뭐라고 이야기하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 너 이거 너무 구린데? 그런가? 다른 거 입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쌉 F는 구려? 나 오늘 안 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라니까요. 근데 나는 감정적 타격감이 오래가 그럴 수 있지.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럴 수 있지라고 들어줘. 그럼 나는 왜 그게 오래 갈까? 너 왜 오래 가니? 라고 얘기를 들어줘 보는 거예요. 너 왜 오래 가? 처음에 말을 안 하지. 들어줘 본 적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코칭 때 감정을 안 건드려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그 과거에 있는 내 진짜 뼈 아픈 기억들과 연결돼 있고 그 뼈 아픈 기억들은 내가 기억 못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고 마주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막 몸살 난 것처럼 아프고 열도 나고 막 일주일 동안 알아눕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함부로 안 건드려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누구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함부로 건들진 않습니다. 네. 강하시네요. 네. 저는 네, 이걸 강하다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음. 근데 확실한 거는 아직도 다 완전히는 안 됐다. 오늘도 제가 멘토님이랑 통화하면서 뭐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멘토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너무 못 믿네. 너무 못 믿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저 지금 요즘 엄청 믿는데, 저 완전 믿는데, 지금 저 막 이랬더니, 아직도 좀 못 믿으시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리는 것 같다. 근데 오래 걸리면 어때? 그쵸? 어차피 나는 계속 그거를 해나가고 있는데, 네. 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게 가고 있으니까 전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 감정적 타격감이 오래가는 나를 좀 받아주시고, 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4월 26일 엄청 기대된다고. 네. 좋습니다, 희은님. 오실 계획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좋습니다. 어, 네. 혹시 뭐 질문 더 없으시면 마무리를 할까요?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기 뭐야, 내일이랑 모레 복습 자료들이 이제 한 메시지 하나로 제가 이제 쭉 강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틀에 나눠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고민이 돼요. 그래서 뭘 더 알려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요거 얘기만 다시 좀 리마인드 해드려야 되나 그게 좀 고민이 되거든요. 혹시 의견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방 있는 편이라 당사자가 아니기에 100% 이렇다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쵸? 네. 누군가는 네, 금방 있고, 누군가는 오래 가고,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존중해주자.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존중받을 만한.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래야 된다라는데 정답을 누군가 얘기해서 내 안에서 생겨버린 그 믿음을 가지고 정해버리고 그대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뭐라고 꾸짖지 마시고요. 그냥 징징대면 왜 징징대는지 네, 좀 들어주시란 얘기고요. 제 아들이 우유 이렇게 쏟지 마 그러면 안 돼. 쏟으면 안 돼. 저랑 몇 번 얘기해놓고 제가 돌아서면 엎어요. 그러면은 얘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왜 엎었는지 다시 열심히 물어봐. 근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얘기를 막 하는데 네. 그래도 어떻게? 얘를 존중해주는 태도로 계속 물어보는 거죠. 왜 그랬어? 뭐 때문에 그랬어?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게 받아들여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훈련이 되면 나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애를 다루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아이를 대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도 네, 오늘에 이어서 네, 존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걸 나다운 삶으로 연결하는 거에 대한 감정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후기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걸 어디다 쓰는 거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제가 보려고. 네. 좋은 밤 되세요.